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와,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벌써 또 오네요. 아, 큰일입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솔직히 K-POP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 설레기도 해요. 연말에만 볼 수 있는 그렇죠. 각종 무대들. 특별 무대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선물처럼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앨범, 어때요? 그런 저의 이런 있는데. 마음가짐. 저는 이제 연말이 오면은 되게 스루하시네요. 네. 연말이 오면 네. 가슴이 뛰고 너무 걱정도 많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끝내야겠다. 연말만의 일일까? 연초에도 연중에도 언제나 일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티적인 얘기들을 또 하시네요. 정말 우리 블럭씨 일밖에 모르고 저는 K-POP밖에 모르는 것 같은 대답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그렇게 K-POP 안에서 11을 하는 아티스트들을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K-POP의 가장 큰 일 뭔가요? 바로 퍼포먼스. 저희가 연말 되면 그렇게 설레는 이유이기도 한 이 퍼포먼스가 저희 가슴에 박힌 팀들을 한번 모아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정말 뭐 연말 무대가 기대되는 팀들이기도 하고 그쵸,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연말 무대를 보여준 팀들일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오늘 어떤 팀들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11월 12일 일요일 첫 곡으로 세븐틴의 손오공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유나님은 뭐 연말에 꼭 한 게 있으신가요? 뭐 시상식 기다린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그래요? 또 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사실 진짜 매일매일을 재밌게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이어가지고 연말 연초라고 해서 특별히 뭘 하는 타입은 아닌데요. 근데 가끔 그런 거네요. 제가 그 연말 일루미네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그 캐롤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듣고 다니면서 어머 낭만 있다. 그 도시 속에 좀 일루미네이션 스팟을 거니는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블록 씨는 어때요? 이런 낭만 없죠? 맨날 일만 하죠. 낭만은 없는데 사실 없어요. 없는데 연말에 그래도 뭔가 좀 못 봤던 친구들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이제 정말 그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제 밖에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그 시기에는 왜 일들도 사실 조금만 멈춰 있고 이러잖아요. 저희들의 그 일 루틴 상으로 보면 이제 연말 연초는 각 그 음악 관계자 여러분들도 좀 긴 휴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극연말, 극연초. 그리고 릴리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맞아요. 좀 업데이트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좀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블럭 씨의 저 먼 눈. 잘 봤습니다. 제법 공허한 거요? 제법 허무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또 손오공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달려야 돼요. 지금 손오공 지금 세븐틴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희 오늘 이 1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좀 선덕선덕 설레게 만든 그리고 매해 연말을 기대하게 만드는 퍼포먼스 킹퀸들을 한번 모아서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다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냥 세븐틴을 공동으로 한번 첫 곡으로 틀어보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팀만큼 좀 퍼포먼스라는 면에 있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팀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데뷔할 때부터도 그렇기는 했는데 보통은 이제 연차가 차면 뭐랄까요, 이제 좀 연륜으로 무대를 승부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뭐
에너지에서 좀 더 기획이라든지 약간 그래서 스타일이 좀 바뀌기도 하고 네네. 이제 어떤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성장이고 나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변화하는 뭐 이런 시기를 맞이하는 팀들이 꽤 많은데 이 팀은 뭐 여러 가지 면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퍼포먼스에 있어서만은 데뷔 초의 어떤 그런 에너지 열정 같은 것들이 여전하고 오히려 더 불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손오공에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 손오공은 진짜 곡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뭔가 끊임없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숨 쉬는 구간이 없잖아요, 거의. 네. 그리고 또 퍼포먼스 자체도 그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규모로. 그 메가크루와 함께한 그 뮤직비디오 정말 압권이었죠. 연말에 전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를 정말 힘있게 보여주고 또 기억에 남게 만들었고 데뷔 초부터 어쨌든 그 호시가 직접 이제 안무에 참여하고 그런 과정들을 가져옴으로써 또 기획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일단은 퍼포먼스 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팀이 세븐틴이라는 팀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데뷔 초에는 진짜 연말 시상식 무대마다 약간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좀 몸으로 구현해서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이논 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다이논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 신체적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에 또 팬분들도 엄청 많은 사랑을 주고 또 감동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안에서는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K-팝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거든요. 저는 진짜로. 저는 음악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양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 가운데 K-팝을 특히 좋아한다면 넌 뭐 때문에 좋아하니라고 누가 물어보면 전 진짜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진짜 어떤 한 사람의 한 시절이 녹아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제 진짜 그 3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좀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매해 뭐 매 분기 볼 수 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K-팝을 계속 찾게 되는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게 되게 순간만의 것이 아니구나 혹은 이런 것들도 역사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고유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어주는 팀, 가수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큰 애정을 갖게 되는데 그런 팀 가운데 한 팀이 저는 진짜 세븐틴이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좀 K-팝을 의리 있게 계속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첫 곡으로 한번 꼽아보자고 얘기할 때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 이제 뭐 슈퍼주니어 같은 그룹들이 있긴 했지만 다이논이 어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가능성들을 되게 많이 열어주면서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게 또 세븐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 고연차 팀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연차에 하는 것들이 자신을 진짜 선배 혹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후배들에게 너무 많은 영감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팬들도 팬들이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도 멈출 수 없다는 얘기하는 그 가수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좀 뜨겁게 만들었던 그 퍼포먼스의 맛을 알려준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충분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K-팝 메이트는 최고의 퍼포먼스 특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연말에 TV 앞에 앉아 요일별로 시상식 챙겨보던 캐둥이들 모이세요. 네.
여러 채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없던 캐둥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만 딱 채널 고정해주시면 되거든요. 귀로 듣는 연말 시상식 최고의 퍼포먼스 특집. 저희 PD님이 또 고심 끝에 날 따라해봐요. 퍼포먼스 이제 따라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오프닝 약간 절었나요? 이 노래가 약간 엇박이네요. 뭔가 맞춰서 해보고 싶었는데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죠. 역시 K-pop 퍼포먼스 쉽지 않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따라하기 어렵다. 목소리만으로 따라가기도 좀 어려운.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퍼포먼스 팀들을 한번 얘기해보자고 생각하고 진짜 고심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 뭔가 이게 늘 뭐 언제나 그랬지만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느낌이 새삼 들어서 그렇죠. 이게 막 솔로도 너무 많고 뭐 사실 요즘 팀들 중에서 이제 또 다가오는 연말에 또 이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신인 그룹들 중에서도 뭐 기대되는 무대랄지 뭐 이런 거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첫 곡도 세븐틴이 생각이 났었고 뭔가 좋은 퍼포먼스가 계속 쌓여서 지금의 어떤 K-팝에 좀 독자적인 영역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기준은 제안에서 어떤 K-팝 퍼포먼스의 어떤 포인트 지점을 좀 짚어줬던 팀들, 그러면서도 제 어떤 최애 시점으로 팀들을 좀 뽑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블럭 씨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범위가 너무 넓었어 사실. 근데 오히려 약간 이미 익히 알려진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려진 분들 좀 있는데.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연말에 한번 정점을 찍었던 뭐 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인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이렇게 정교한 퍼포먼스 선보였던 뭐 슈즈라든지 그럼 저도 뭐 태민 씨나 뭐 샤인이나 이런 팀들은 좀 제외하게 되는 느낌. 2NE1도 저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인원의 어떤 힘을 뭐 지금 제일 잘 보여줄 수밖에 없는 뭐 NCT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은 사실은 조금 너무 이제 뻔한 얘기를 할까봐 조금 제외하고 약간 할 수 있는 팀들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뭐 지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뽑아놓은 거 보니까 그냥 제 취향이네요. 굉장히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당황스럽네요. 가볼게요. 그러면 그냥 제 취향 고백한 김에 첫 팀부터 그냥 제대로 제 취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요 포인트에서 르세라핌 할까 이 팀 할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팀을 모셔봤습니다. 우주소녀예요. 사실 이 우주소녀가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퀸덤2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 팀이 굉장히 좀 퍼포먼스의 능력이 있는 팀이구나라고 알려지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의외로 실력에 비해서 너무 그게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냉가슴을 앓고 있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사실 이 팀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 팀 안무 보면 진짜 막 머리털이 삐쭉 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팀의 특징이라면 세븐틴처럼 다인원 그룹이에요. 시작할 때 13명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내에서 활동하는 걸그룹 중에 최다인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팀이 그림자처럼 그 모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그룹이었습니다. 너무 과거형인데 천재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동선과 그 뭔가 차라락 마치 부채살이 열리는 것 같은 그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선을 그리는 면에 있어서는 이 팀이 정말 저는 K-팝에서 뭐 남녀 그룹을 통틀어서 손에 꼽을 만큼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팀이 최영준 씨와 함께했던 그 시절을 저는 진짜 또 너무 사랑하죠. 그 이제 뭐 비밀이 하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연장선에서 발표했었던 곡들이 있잖아요. 너에게 닿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부탁해. 저는 이 곡들의 그 무대를 보고 있으면 눈물이 좀 차올라 고개를 듭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좀 그런 울림을 주는 무대를 늘 보여줬던 팀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주소녀가 그렇게 퍼포먼스를 잘했었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곡들 퍼포먼스 영상들 한번 꼭 찾아보시라는, 직캠 한 번씩들 보시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자친구를 고를 까있었어요. 그 팀도 또 사실 여자친구 하면 특히나 그 교차로 안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진짜 눈물 글썽이잖아요. 네. 정교함에 정말 말을 잃는 그런 안무들,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안무들을 또 많이 했던 게 여자친구인데, 맞아요. 대신에 저는 그 연말 시상식 무대, 요 팀 무대 궁금하다. 올해 요 팀 무대 한번 궁금하다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있지입니다. 있지. 그래서 곡도 케이크로 가져왔는데 시작점인 달라달라부터 가장 최근에 케이크까지, 있지는 워낙 그 느낌 있는 퍼포먼스로 유명했는데 무엇보다 초기에는 정말 그 격하고 어렵고 힘든 안무로 되게 유명했고, 팬들이 정말 멤버들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좀 과격한 안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 격한 안무 대신에 이제 느낌을 살리는 그런 멋진 안무들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의 안무가 쉬운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지 여전히 고난이도 안무를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능력치들 좋기도 하고요. 뭐 정말 초기 그 달라달라나 워너비나 이렇게 무대 보시면은 왜 미찌 분들이 있지의 건강을 걱정했는지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난이도 있는 안무를 선보였고, 그러면서도 그냥 정말 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있지 특유의 뭐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있지가 보여주는 어떤 또 다른 그 매력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까지 걸그룹이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이제 색채를 아예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있지의 케이크, 그리고 우주소녀의 꿈꾸는 마음으로. 있지의 케이크, 우주소녀의 꿈꾸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는데 지금 머릿속에 너무 많은 그룹들이 떠올라서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네, 좀 생각해보고. 그때는 제가 이제 AI로 데이터도 한번 허락을 받아야겠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저희의 두 번째 퍼포먼스 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연차 차이가 좀 나네요. 블럭 씨부터. 저는 베리베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싱크로율. 네네네.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보면은 바로 수긍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은 싱크로율을 얘기했는지, 그런 언급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떠오르는 어떤 칼군무, 돌로 또 꼽히지 않나. 퍼포먼스로 입지를 계속 다지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좀 청량한 그런 컨셉들을 선보이면서 그런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적인 능력을 막 엄청나게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뮤직스윙 곡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흑화하면서 이제 지금의 모습들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 좀 더 정교하면서도 이제 다 같이 맞춰진, 잘 짜여진 퍼포먼스를 지금은 선보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주소녀를 고르셨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더 이 베리베리의 능력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여기도 그리고 안무 창작에 멤버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의 안무를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난이도 있는 안무를 스무스하게 선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가끔은 이렇게 힘든데 안 힘들어 보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청량할 땐 또 청량한 대로 지금의 컨셉에서는 또 지금의 컨셉대로 되게 높은 난이도를 선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베리베리 퍼포먼스 잠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저는 뭐 소속사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거의 뭐 랩을 하면서 지금 퍼포먼스를 베리베리를 그만큼 좋다는 거죠.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납득됐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해주신 그 포인트를 잡아서 베리베리 무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 각도에 대한 논의 말입니다. 칼군무
안무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만든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팀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 팀이 사랑받으면서 그 칼군무라는 말이 진짜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바로 인피니트. 올해 또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해서 상당히 반가운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KBS 예능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 비포 더 다운 할 때, BTD 할 때 그 가장 화제가 되었던 정갈춤. 정갈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서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관찰하는 실험 같은 게 있었어요. 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리 각도. 맞아요. 다리 각도랑 정갈 꼬리 각도. 일어서는 요 싱크로.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를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KBS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관찰을 했다. 정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별걸 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피니트의 안무는 그때부터 정교하면서도 칼박으로 딱딱 맞춰가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 이게 또 전설이었던 게 사실 그렇게 하게 된 게 멤버들 가운데 춤을 잘 못 추는 멤버들이 많아서 칼군무가 탄생되었다. 이거 진짜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걸 오로지 이 각도와 박자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칼군무의 전설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잘 보시면은 우리 리더는 성규 씨 살짝 쉬어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컴백한 무대를 보면서도 인피니트 이제는 춤을 다 잘 추는 당연하지만 그쵸. 이제는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너무 노련해졌어요. 근데 진짜 이 초기 때 뭐 내꺼 하자 BTD 이때쯤만 해도 정말 그 연습실에 땀 냄새가 흥건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정말 시간과 갈아 넣은 어떤 관절이 느껴지는 그 안무로 너무 유명했던 팀이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그 정도로 정교한 이렇게 안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멤버별로 조금씩 다르고 약간 자유분방하고 약간 그런 것이 약간 매력으로 그래서 통했던. 뭔가 굉장히 어떤 새로운 교두보를 놓은 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인피니트 곡이 은근히 댄스 커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맛만 살려서는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새삼새삼 좀 드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칼군무 말고도 어떤 그런 K 땀냄새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느껴달라. 그렇죠. 정말 성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진정성 알아달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칼군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장르? 그거에 정말 초기에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정갈춤만큼 유명한 게 이 노래 파라다이스의 그렇게 한 손하고 다리를 이렇게 골반을 튕기는 그 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도 한번 재보면 기가 막힐 거거든요. 저는 인피니트의 파라다이스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블럭씨는 베리베리의 Crazy Like That 갖고 오셨거든요. 두 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인피니트의 Paradise, 베리베리의 Crazy Like That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좋네요. 퍼포먼스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모셔온 퍼포먼스로 눈에 띄는 아티스트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기다리는데 뻔하면 뻔한데 그쵸. 사실 이 팀들 빼고 얘기하면 너무 좀 뭐랄까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팀들을 저희가 하나씩 가져온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블럭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은 마지막 한 자리 놓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 좀 있습니다. 구 비스트라든지 하이라이트, 엠블랙이라든지. 약간 인피니트 시절로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격하면서 정교한 탁탁탁 맞는 그때 또 그게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땀 냄새 가득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 팀을 또 안 꼽을 수가 없어서 이 팀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로 이제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맞습니다. 그런 팀입니다. 바로 에이티즈인데요. 에이티즈가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단연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보컬적인 면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에이티즈야말로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육체적 능력을 맞아요. 120% 써가면서 네. 네, 무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랑받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초기에는 맞아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약간 격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연말 시상식 때도 네. 특히나 이제 그 해외에서 하는 그 모 시상식에서 요 에이티즈라는 팀이 초기에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겨가지고 동료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도 강한 인상을 남겨서 되게 그들의 리액션까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에이티즈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꼽아봤고요. 네. 최근에 진짜 뭐 우리가 흔히 4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들 가운데에서는 퍼포먼스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에이티즈 데뷔할 때 진짜 퍼포먼스 강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엄청 강조했죠.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중소기획사다 보니까 정말 가진 게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와 실력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초반부터 엄청 밀어붙이는 그 기세가 네. 저에게도 느껴졌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증명이 되면서 이제 뭐 해외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다시 뭐 약간 역수입처럼 그쵸. 반응을 얻기도 하고 해서 네. 결국에는 실력이 뭐 증명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뭔가 에이티즈 멤버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정말 시원시원하면서도 격렬한 그 거기서 주는 멋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쾌감이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겨냥한 애초에 기획이 아니었나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진짜 퍼포먼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팀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모셔온 팀은 이 팀은 말입니다. 너무 큰 이름이라 사람들이 이 팀이 퍼포먼스를 잘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팀은 그 뭐 정말 많은 담론이 있겠습니다만 퍼포먼스가 눈에 띄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들어왔던 팀이었거든요. 그럼요. BTS. 네. 모셔와 봤습니다. 그럼요. 저도 진짜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뭐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상남자 때 이제 가장 또 거슬러 올라간다. 제 입덕 포인트는 이제 제 입덕 시기는 상남자 때부터 알아봤다. 근데 그 퍼포먼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페이크 러브예요. 그래서 좀 뭔가 그게 퍼포먼스적으로도 되게 훌륭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저 근데 소위 말하는 빡세다는 느낌도 있지만 맞아요. 빡세면서도 그 곡에 가진 감정을 너무 잘 드러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BTS가 퍼포먼스를 잘한다는 어떤 기준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쩔어, 뭐 불타오르네 이런 그렇죠. 곡들로 뭐 마이크럽 이런 곡들로 대표가 되는 진짜 막 관절 부셔, 무대 부셔 이런 퍼포먼스입니다. 그거 너무 잘하고. 그쵸. 그리고 그 아이돌 퍼포먼스 보시면 그게 은근히 커버하기 너무 어려워요. 콘서트에서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막 발이 저렇게 되는구나. 잠깐 아이고 이런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Fake Love, I Need You, 뭐 아니면 Black Swan, One 이런 느낌의 좀 감수성이 예민한 뭔가 정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에도 되게 능력치가 높아서 저는 항상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독특하다. 이 두 가지를 다 무대 위에서 잘 선보이는 건 특히나 팀으로서는 쉽지가 않은 일인데 확실히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팬덤을 만들 수 있었던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역으로 들 때가 참 많은 팀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는 진짜 뭐 빌보드, 막 월드스타 이런 느낌이 돼서 퍼포먼스 얘기를 몇 년 전부터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엔 이제 솔로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이 팀이야말로 그냥 방탄소년단 퍼포먼스라고 너튜브 같은 데 써보시는 것만으로도 한 2박 3일 정도는 진짜 K-팝의 정수 같은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번쯤 K-팝 필수로 꼭 섭렵하셔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추천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유나님이 꼽은 곡 BTS의 쩔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쉬움도 많고 너무 아쉬워요. 이 팀도 했어야 되는데 이 팀도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엔 뭐 저희가 좋아하는 퍼포먼스 비디오나 뭐 직캠 뭐 이런 것만 따로 모아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곡으로는 저희 추천곡 에이티즈의 게릴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POP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